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8월 10일이 되겠습니다. 8월 10일은 어떠한 그 소사가 있나 살펴보니까 오늘이 바로 세계 바이오디젤의 날이라고 그러네요. 2015년에 제정이 된 걸로 지금 그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바이오디젤. 그러니까 뭐 식물성이나 동물성 기름으로서 우리가 화석 연료인 그 디젤, 디젤 연료 대신 쓰는 그런 연료의 날이다라는 얘기죠. 제가 한 20년 전쯤, 20년은 안 됐지만 하여튼 한 5, 6년 그 전에, 브라질을 이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브라질에서 이제 이렇게 쭉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가이드가 얘기를 하는데, 그 주유소를 보면서 저기 바이오디젤 주유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그 주유소가 바이오디젤 주유소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소개를 했을 텐데,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디젤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넓은 면적에다가 이 식물을 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련되는 그것도 한 문제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그때 들었습니다. 음, 글쎄요, 참 이 보면은 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어, 어, 뭔가 효율적이고 좋은 듯 하지만은 그 효율적이고 좋은 듯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분야에서 엄청난 이 희생과 대가가 치러지는 것 같아요.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나 그러면은 태양광에서 물론 뭐 공장을 가동시킬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전력을 얻기는 어렵고요. 뭐 일반적으로 이제 뭐 사용하는 그런 이제 전기는 얻을 수는 있을 텐데 그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기둥에다가 날개를 붙여갖고 돌려야 되잖아요. 그거 이제 풍력 발전이 풍력 발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태양광은 이제 어떤 넓은 면적에다가 직광판을 갖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이 그에 못지않은 다른 것이 또 희생이 된다라는 얘기죠. 바이오디젤도 뭐 디젤로서는 친환경적인 그런 기름이는지 모르지만은 그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 또 희생해야 될 그 어떤 인류의 어떤 편의라고 할까? 그것 또한 그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죠. 네, 뭐 어찌됐든 이 화석연료인 그러니까 석유로부터 나온 디젤을 갖다가 이렇게 연소를 시켜서 뭐 자동차를 이제 굴리고 뭐 공장을 가동하고 뭐 이런 경우 있겠지만은 이제 그로 인해 갖고서 환경이 많이 오염이 되죠. 그러나 그 오염되는 걸 방지한다라고 해서 이런 식물성이나 동물성 기름을 대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식물성 내지 동물성 기름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또 그 대가가 그것도 만만치 않고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하여튼 오늘 세계 바이오디젤 날 기념일을 이제 맞이해서 그 바이오디젤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씨 없는 수박의 우장춘 박사가 어, 유명을 달리한 날이네요. 우장춘 박사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세계 바이오디젤이 이 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공식적인 기념일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기념일이다. 즉 공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정부라든가 아니면 뭐 유엔이라든가 이런 공식적인 기구에 의해서 지정이 된 것이 바로 이제 공식적인 기념일인데 세계 바이오디젤의 날은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 이제 업계 내지는 언론 이런 쪽에서 바로 8월 10일을 갖다가 세계 바이오디젤의 날이다라고 비공식적인 기념일로 다 정해서 이렇게 기념을 한다라는 얘기죠. 일종의 뭐 관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인터내셔널 바이오디젤 데이. 그다음에 아니면 월드 바이오 퓨얼 데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그 영문을 해석하면 세계 바이오디젤의 날이고, 그다음에 뒤 것을 그 번역을 한다면 바이오 퓨얼이니까 세계 바이오 연료의 날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게 같은 날이에요. 바로 8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는 1893년 8월 10일 날, 루돌프 디젤. 루돌프 디젤이 이제, 그, 땅콩 기름. 땅콩 기름으로 디젤 엔진을 가동한 사건을 갖다가 이제 기리는 그런 날이다. 저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게 1893년 8월 10일이라는 얘기예요. 상당히 오래전에 이제, 식물성 기름을 바꿔서, 디젤 연료 같이 써보니까,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부 사료, 근데 이 사료는 뭐 먹는 사료가 아니고 음, 역사적인 이제 기록에 의하면은 첫 가동 연료가 휘발유였을 가능성도 지적을 한다. 그러니까 첫 가동을 시키면서 휘발유를 섞어 갖고서 이렇게 뭐 했을는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나 식물성 기름을 받고 그 엔진이 가동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좀 추가로다가 우리가 알아둘 그 내용이 인도는 2015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바로 8월 11일 월드 바이오 퓨얼 데이로 매년 공식적으로 기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날짜는 8월 10일이에요. 바로 이, 어, 8월 10일이라는 것이 이제 그 땅콩 기름으로 디젤 엔진을 가동한 사건이 있었던 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2015년부터 공식적으로 기념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도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내셔널 바이오 디젤 데이라고 해서 따로 이제 지정을 했네요. 내셔널 자가 앞에 붙으면 다 미국 그 기념일이나 뭐 미국을 지칭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월 18일로 하는데 루돌프 디젤의 생일이라고 그러니까 참 그, 그러니까 디젤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성공한 날이 8월 10일인데 또 독특하게 그날로 안 하고 그 루돌프 디젤이라는 사람의 어떤 생일을 갖다가 또 내셔널 바이오 디젤 데이 국가 바이오 디젤의 날이라고 따로 별도로 이제 기념을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한국이나 유엔 차원에서 정식적으로 뭐 세계 바이오 디젤의 날은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비공식적인 거라고. 단지 비공식적인 그 기념일로 봐서는 8월 10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게 비공식적으로 인터내셔널 바이오 디젤 데이 혹은 월드 바이오 퓨얼 데이 이렇게 그 기념을 하고 있고요. 3월 18일은 미국에서는 내셔널 바이오 디젤 데이라고 그렇게 그 기념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8월 10일, 그다음에 3월 18일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이오 디젤이라는 게 뭔가 한번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네. 바이오 디젤은 그야말로 이 디젤은 그 화석 연료에서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석유를 캐내 갖고 그 석유를 그 뭐 이렇게 정제하면서 이제 그 디젤이라는 그 이제 기름이 나오는데 그 화석 연료를 이제 쓰다가 보면은 어, 이제 불완전 연소가 되면 이제 상당히 그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 대기 오염시키고, 그다음에 매연, 가스, 그 매연 냄새도 지독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이제 환경을 다 파괴하고 사람에게도 해롭지만은 그 가로수 같은 거, 특히 길가에 서 있는 가로수에게도 굉장히 그 이제 좋지 않죠. 그래서 요새 가로수도 이런 매연에 강한 그런 수종을 갖다 이제 뭐 이렇게 심고 그러는데, 글쎄요, 제 기억에 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 시내버스가 디젤이 많았어요. 이제 디젤이 그 불완전 연소가 많이 돼갖고 그 매연가스 많이 나오니까 정말 그 와이셔츠 아침에 깨끗한 와이셔츠를 입고서 하루 직장에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와서 딱 벗으면은 목이 새카맸어요 진짜 그야말로. 근데 이제 80년대 같은 80년대인데 제가 일본 출장을 가서 저 그때 깜짝 놀랐어요. 똑같이 그런 깨끗한 와이셔츠를 아침에 입고서 호텔방에서 나가서 일을 보고 뭐 상대방 회사가 회의도 하고 뭐 저녁 때 밥 먹고 술 한잔하면서 노래도 하고 뭐 이러고서 이제 호텔에 다시 들어와갖고서 옷을 딱 벗어보면 깨끗해요. 그래서 야 동경의 그 이 대기실하고 서울의 대기실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구나. 예, 그런데 이걸 이제 획기적으로 개선하죠. 제 기억에는 오세훈 시장이 그 일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은 그래도 상당히 깨끗한 편이에요. 뭐 그때 당시 동경 못지않은 그런 그 대기질을 갖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가스가 이제 그 CNG 가스인가요? CNG 그 하여튼 뭐 가스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여튼 가스를 버스 대중교통인 버스의 그 연료로 쓰고 있기 때문에 예전 같이 그 디젤 쓰던 거 같이 이렇게 뭐 먼지가 많고 뭐 먼지가 아니고 끄름이죠. 끄름 진짜 타다 막은 게막 매연으로 나와갖고서 이제 공기 중에 떠다니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서울도 정말 세계 어디다 내놔도 깨끗한 그 대기를 갖고 있는 그런 도시예요. 자, 그래서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석유 기반인 경유에 대안으로 식물성 기름이나 동물성 지방과 같이 재생 가능한 자원을 바탕으로 제조가 된다. 그게 바이오 디젤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석유 기반한 그 경유보다는 식물성이나 동물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환경의 오염도 이제 덜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기질도 깨끗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화학적으로 바이오 디젤은 간 지방산 고리를 가진 단일 알킬 에스터의 혼합물이다. 예, 뭐 이거 뭐 설명드리기 좀 어렵네요. 자, 그런 혼합물입니다. 그다음에 본래 기름을 원하는 에스터로 전환하고 자유지방산을 제거하기 위해 지질 에스터 교환 반응을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뭐 화학을 전공하는 분들은 뭐 이해가 되시겠지만 뭐 그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 바이오디젤은 비방향족 식물성 기름과는 달리 경유와 매우 비슷한 연소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경유를 갖다 대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화석 연료인 그 경유 디젤을 이 식물성이나 동물성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현재 바이오 디젤은 순수 초저유황 연료인 낮은 윤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경유와 섞어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 네. 사실은 이 바이오 디젤을 또 생산하려면 그것도 어마어마한 그 이제
식물, 뭐 옥수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 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또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섞어서 쓰면은 경유를 쓰는 것보다는 좀 저유한 그렇게 그 공해물질이 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도 쓴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디젤은 재생 가능한 연료로서 현재의 엔진 기름을 대체할 수 있고 기존의 시설을 통해 운반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교통 에너지 자원인 화석 연료의 유력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뭐 말은 참 좋습니다. 근데 바이오디젤을 만들기 위해서 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그 관련 식물을 갖다 재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죠, 사실은. 자, 바이오디젤의 생산과 사용은 특히 유럽과 미국, 아시아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은 전체 연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미미하다. 아무래도 화석연료의 생산량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저 연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식물 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크게 생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바이오디젤을 취급하는 주요소가 늘어나면서 소비자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고 대형 선박의 연료에 바이오디젤을 혼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이오디젤만 갖고는 할 수 없으니까 이걸 그 화석연료와 이렇게 혼합을 해갖고서 이제 쓴다라는 얘기죠. 자,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2006년 7월 1일부터 일반 경유의 0.5%의 바이오디젤이 섞인 혼합 경유를 판매하고 있고 2018년부터 3%라고 하네요. 섞어 쓰는 거예요, 우리도. 그다음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2006년 현재 도심버스 대형 트럭은 아예 100% 바이오디젤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데 확실한 것은 독일, 이탈리아를 가서 눈으로 확인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50도의 인화점을 섭씨죠. 인화점을 가진 바이오디젤은 경유에 비해서 불이 잘 붙지 않고 더구나 폭발하기 쉬운 휘발유보다는 안정적이다. 경유는 64도에 불이 붙지만 이 바이오디젤은 150도가 돼야지 불에 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휘발유는 이제 폭발하기 쉽죠. 뭐 경유보다도 훨씬 더 그 폭발력이 강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바이오디젤이 안정적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바이오디젤은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이 비가연성 액체로 분류하고 있다. 비가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안 탄다는 얘기죠. 150도, 150도까지 그렇게 올라가는 건 별로 없죠. 100도, 뭐, 이제, 불을 내야지 이제 100도가 넘어가는데, 그냥 평상 상태에서 150도 넘어가는 경우는 꽤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비가연성이나 다름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디젤은 동결점이 경유보다 높아서 어, 마이너스 5도에서 추운 기후에서 순수한 형태로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으므로 5도 시야의 유동성이 떨어져 연료 공급이 원활치 못하므로 이런 이유로 100%의 바이오디젤을 사용하는 것보다 경유와 혼합하여 사용하게 된다. 즉, 그 동결점이 높다라는 얘기는 추운 데서는 이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게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디젤하고 이렇게 섞어 쓰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동결점이 또 이제 낮아지겠죠. 그다음에 경유와는 달리 바이오디젤은 미생물 분해가 되면서 독성이 없고 연료로서 연소될 때 독성이나 기타 배출물이 현저하게 적다. 뭐 아무래도 태우는 거니까 뭐 독성이나 배출물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뭐 실제 경유 디젤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현저하게 그 이제 적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현재 바이오디젤은 보통 경유보다 생산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 점이 종종 대중화의 걸림돌이 된다. 네, 문제는 단가죠. 1리터를 넣는데 그 뭐, 경유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뭐 1,500원이다. 근데 이건 뭐 한 5,000원 내야 된다 그러면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가가 굉장히 그 영향을 미치죠. 사용을 하는데. 그다음 원유값의 상승에 따라 바이오디젤의 경제 기호는 앞으로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제 원유 생산하는 게 점점 그 어려워진다든가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아니면은 무슨 뭐 전쟁 같은 것 때문에 이제 원활치 못한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은 바이오디젤도 그 경제성이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때 가서는 이제 사용량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기름이나 동물성 지방의 전 세계 생산량은 액체 화석연료 이용량을 대체할 수준에 미칩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적다는 얘기죠. 생산량을 많이 늘리려면은 관련된 그 식물을 많이 재배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어, 동물을 이용한다면 동물도 많이 이제 이 가축을 키워야 되겠죠. 근데 그걸 어디 가서 이제 이렇게 기르고 키우느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려운 그 난제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부 환경단체, 특히 천연자원 보호협의회에서는 더 많은 식물성 기름을 생산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재배가 이루어지고 결국은 과도한 비료 농약의 사용이 요구된다는 비판이다. 바로 이제 또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넓은 면적에서 저 기름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 관련된 식물들을 재배를 해야 되는데 아니 거기 가서 다른 농사를 져서 먹고 사는 일에 그 식량을 대기도 힘든데 거기다가 이걸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예를 든다면. 그리고 그걸 키우기 위해서 또 비료 써야 되고 또 농약도 쳐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또 환경오염이 또 만만치 않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또 어려움이 있다,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보호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생산해서 이렇게 섞어 쓰고 뭐 이런 노력을 이제 인류가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음,
현대 오일뱅크에서 바이오디젤 공장을 상업 가동한다라는 그런 이제 영상이 있어갖고 한번 제가 이 영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참 쉽지가 않네요, 여러 가지로. 네, 그리고 오늘은 그 우장춘 박사가 이제 유명을 달리한 날이기도 합니다. 네, 뭐 말복은 지나갔지만 이게 예전 영상이기 때문에 이게 말복이라고 돼 있는데 씨 없는 수박의 우장춘 박사. 그 우장춘 박사의 아버지가 이제 민비를 시해하는데 그 가담을 했었기 때문에 음, 그것을 속지 않은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그야말로 이제 이 조선 이제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조선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인 내 나라로 가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갖다가 좀 어,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갖고서 이제 들어올 때 이승만 정부에서 그때 이제 받아들인 거죠. 입국을 그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냥 민비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좀 뭐 어렵게 좀 뭐 아버지가 한 일이고 이제 아들이 한 일은 아니니까. 그리고 농업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때 당시 50년대 이런 그 육중학자가 들어와서 그야말로 뭐 식물의 어떤 생산량을 막 늘리고 그러는데 지식을 쓸 수 있다라면 우리에게도 이득이 되니까 이제 이분을 이렇게 모셔갖고서 이런 그 농업 그 개발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한 그런 그 역사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장춘 박사가 유명을 달리한 날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전에 만들어놨던 이 영상을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바라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